네, 페리지 항공우주의 신동인입니다. 10, 9, 8, 7, 6, 뉴스를 보다 보면 이렇게 어디선가 새로운 로켓이 발사되었다는 소식을 종종 듣곤 합니다. 1. 저는 카운트다운만 들어도 가슴이 두근거리는데요. Allumage Vulcain. Allumage de CAP, décollage. 이렇게 아리안5가 발사되는 모습을 보면 새삼 그 로켓의 거대한 규모에 놀라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로켓은 도대체 왜 발사하는 것일까요?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로켓을 발사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다양한 목적을 가진 인공위성을 지구 궤도에 올리기 위해서입니다. 이런 인공위성을 흔히들 상상하시기를 굉장히 크고 수천억 원의 비용이 들어가는 거대한 장비로 상상하실 수가 있는데 물론 맞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오늘날의 위성들은 전자통신 기술의 발달과 고도의 집적화를 이뤄서 아주 작은 크기로 제작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실제 우주에서 비행한 인공위성의 일부인데요. 이 인공위성들은 손바닥 위에 올라갈 정도로 아주 작지만 기존의 대형 인공위성들이 수행했던 기능들을 하나씩 차례로 수행해가는 중입니다. 바야흐로 소형 위성의 시대가 온 것이죠. 이런 소형 위성들의 기능 자체는 대형 위성들보다 그 퀄리티 면에서는 조금 떨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형 위성들은 가격이 굉장히 저렴하고 더 많이 양산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위성들을 군집으로 궤도에 올려서 한 번에 군집 비행을 시키고 그를 통해서 대형 위성이 얻을 수 없었던 다량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얻어볼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데이터들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몇 가지 예를 들어드리자면 첫 번째로는 농업 생산량을 더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존의 광학 이미지를 굉장히 제한된 상태에서만 얻었었는데 다양한 탑재체를 실을 수 있는 큐브셋을 활용한다면 농업 생산량을 조금 더 정량적으로 예측하는 것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또한 도시 계획을 하는 데 있어서 더 많은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때 앞으로는 자연재해가 발생하자마자 즉시 대응하는 것이 큐브셋에 의해서 가능해질지도 모릅니다. 또한 우리의 환경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조금 더 근본적인 해결책에 다가갈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저렴한 우주 탐사에 대해서도 얘기를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런 저렴한 우주 탐사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탐사선이 절대적으로 컸기 때문에 비싼 비용이 소요되었지만 이제는 큐브셋의 성능이 향상되었기 때문에 아주 저렴한 비용으로도 우주 탐사가 가능해졌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첨언하자면 이런 대형의 물류 같은 경우에도 물동량이 엄청나게 많은 물류 산업의 경우에도 IoT 기술을 활용해서 인공위성을 통한 실시간 추적과 물류의 활용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이런 미션들을 수행하는 인공위성들이 실제로 이 정도의 사이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장점에 힘입어서 소형 위성의 수요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데요. 2023년에 10kg 이하의 인공위성 발사 횟수는 700여 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정지 궤도에 발사되는 전통적인 위성의 수는 불과 한 대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결과적으로 50여 개에 달하는 회사들이 이런 큐브셋을 제작을 했거나 제작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또한 이 위성들을 근시일 내에 발사할 계획까지 세우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뉴스긴 한데요. 이들에게 한 가지 안 좋은 소식을 좀 들려드리자면 이런 인공위성들을 모두 다 감당할 만한 발사체 수요가 현재까지는 없다는 것입니다. 발사체가 현재까지는 시장에서 굉장히 제한적으로 공급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몇 가지 좀 예를 들어드리자면 기존의 발사체를 통해서 소형 위성들이 발사되는 방식은 이런 대형 발사체에 대형 탑재체가 먼저 한번 실리고 그 다음에 남는 자리에 소형 탑재체를 실어서 발사되는 방식이었습니다. 뭐 말하자면은 이제 우리가 요새 유행하고 있는 카풀 같은 거죠. 그래서 자리가 남으면 팔 거냐 하는데 뭐 모든 경우에 자리가 또 남고 그 다음에 큐브셋들이 원하는 자리에 그때그때 올라갈 수 있다면 좋겠지만 현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원하는 궤도가 다 다르고 소형 위성이 올라갈 수 있는 궤도도 또 다르기 때문에 이런 위성들은 사실 굉장히 제한적인 조건에서만 올라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슬픈 상황이죠. 그래서 이런 시장의 문제점을 포착하고 소형 위성 발사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시장에서 유명한 스페이스X의 발사체하고 오늘날 제작되고 있는 이런 소형 발사체하고 크기 비교를 한번 해봤는데요. 한눈에 봐도 사이즈가 굉장히 차이 나는 걸 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펠콘과 비교했을 때 이런 소형 발사체들은 크기가 수십 배가량 작고 가격도 10배 이상 저렴한 아주 새로운 발사체들입니다.
이렇게 새롭고 좋은 발사체들이지만 시장에서 현재 어떻게 반응하고 있나 살펴보면 그렇게 현재까지 실적이 좋지는 않습니다. 이런 소형 발사체들은 조금 더 자주 발사되면서 큐브셋이 원하는 궤도에 위성들을 올려주도록 설계가 되어야만 했는데 실제로 이런 발사체들이 시장에다가 공급하고 있는 추가적인 발사체 공급량은 연간 20회에 불과하고요. 공급량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큐브셋 발사 수요들도 여전히 이제 다 들어가서 2020년까지의 발사 슬롯들이 모두 다 마감된 상황입니다. 결국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아직까지 위성을 제작하고 있거나 혹은 조금 더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 위성 업체들은 올리고 싶어도 위성을 올릴 수 없는, 올리려면은 2, 3년 정도를 더 기다려야 되는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죠. 이런 문제를 야기한 것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가 있는데 저희는 이런 소형 위성 발사체들이 아직까지 충분히 작아지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소형 발사체들이 작아짐을 천명한 이유는 첫 번째로는 이 소형 발사체들을 줄임으로써 기존 산업 인프라에 녹아들고 그를 통한 대량 생산을 가능하게 하려는 목적이 컸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소형 발사체들이 아직까지 작아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뭔가 대량 생산하기엔 애매하고 그러나 사이즈가 작고 이런 굉장히 애매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 페리지는 이런 기회들을 포착했습니다. 페리지가 하는 일은 세상에서 가장 작고 가장 저렴한 우주 발사체를 제조하는 것입니다. 저희 회사에서 제조하고 있는 발사체는 이륙 중량 1800kg에 탑재물 중량 50kg인 아주 작은 발사체입니다. 이 발사체는 공식적으로 세계에서 가장 작은 발사체인데요. 비단 사이즈가 작을 뿐만 아니라 이 발사체는 자체 중량 대비 페이로드 중량이 여전히 많기 때문에 우리 고객들이 원하는 충분한 양의 화물을 수송할 수 있으면서 고객들이 원하는 가격에 대량 생산이 가능해집니다. 또한 이렇기 때문에 우리 발사체는 기존의 경쟁사 로켓들 대비 5배 이상의 탑재 효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격을 비교했을 때 저희 발사체는 23억 원에 판매될 예정이고 이를 통해서 저희 고객들은 1kg당 약 46,000달러 정도의 비용을 지불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비단 기존 경쟁사와 저렴한 것뿐만이 아니고 실제 저희 발사체는 50kg의 슬롯을 가져가기 때문에 저희 고객들이 이 슬롯을 채우는 것이 훨씬 더 용이합니다. 기존 100kg, 200kg 정도의 탑재물을 가지는 발사체들은 이 탑재물 공간을 채우는데도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렸고 실제로 소형 위성들의 무게가 이 정도까지 올라오는 경우도 통계상 많지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저희 슬롯을 이용하게 됐을 때는 우리 고객들이 기존의 이런 기존의 소형 발사체들을 이용하면서 지불했던 1억, 2억 또는 3억 정도의 아주 비싼 비용 대신에 실제로 저희가 제시한 리스트 프라이스 그대로를 납부하고도 발사해서 궤도에 오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차이가 기인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희 경쟁사 로켓하고 한번 비교를 해봤는데요. 복잡한 수식이 아니니까 이거 그냥 흘려 들으시면 되고요. 말하자면 로켓이 궤도에 오른다는 것은 로켓이 높이 올라간다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로켓이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되는 것은 정지 상태로 지표면에 있는 그 인공위성을 아주 빠른 속도로 지구 궤도에 올려놓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지구 궤도에 있는 지구에 있는 인공위성을 일정한 속도를 가해주는 게 로켓이 해야 되는 일입니다. 결국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이 좌변에 있는 속도 증분값인데 이 속도 증분을 올리기 위해서 저희 경쟁사들은 다른 전략을 취했습니다. 이 전략이라 함은 발사체에 그냥 쉽게 말해서 연료를 좀 많이 넣는 겁니다. 근데 연료를 많이 넣게 되면 로켓의 사이즈가 기하급수적으로 커지게 되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 페리지가 하는 일은 작은 로켓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로켓 엔진이 빠른 속도로 가스를 배기할 수 있도록 로켓 엔진의 효율을 극대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VE 값을 극대화하는 데 저희 연구 역량을 주력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가 제작하는 발사체의 로켓 엔진과 일반적인 이런 로켓 엔진들을 비교했을 때는 저희 발사체 로켓 엔진의 연소 압력이 훨씬 더 높기 때문에 배기가스 속도가 20%가량 향상되게 되고 이를 통해서 50% 이상의 페이로드 중량 효율을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이렇게 우수한 로켓 엔진들만 있다고 해서 성공적인 발사체가 완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발사체는 실제로 3만여 개 이상의 시스템이 결합된 아주 복합적인 장치이기 때문에 발사체의 그런 각각의 구성 요소들을 체계적으로 통합하고 관리할 수 있는 체계 통합 기술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체계 통합 모델을 올해 완성을 하고 그 다음에 올해 10월까지 발사체 1단 엔진의 최종 연소 시험을 종료한 뒤에 시험 발사를 3월에 진행할 계획입니다. 2020년 3월에 저희가 시험 발사를 진행하는 곳은 호주의 남단입니다. 이 호주의 남단 같은 경우에는 기후가 일정하고 여기에서 지나다니는 비행기나 배가 많이 없기 때문에 저희 고객들이 원하는 높은 빈도에 아주 저렴한 비용으로 발사체를 빠르게 제작해서 발사할 수 있는데 아주 적합한 곳입니다.
이렇게 시험 발사가 완료된 다음에 저희 발사체를 통해서 2021년에 상업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현재 보고 있는 시장의 규모는 연간 2,000여 대 정도의 소형 위성이 발사되는 시장으로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 약 1,000대 정도가 무게 1kg에서 50kg 사이에 들어오는 위성들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중에서 저희가 100대 정도의 인공위성을 발사를 하고 그를 통해서 연간 20대 정도의 로켓을 쏘아 올리며 마지막으로 500억 원의 이익을 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가 어딜까요? 바로 여기가 저희가 있는 한남동 블루스퀘어의 위성 영상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위치는 사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알기에 쉽지 않은 곳에 있습니다. 우리의 위치는 이렇게 비로소 우주로 올라가야만 드러나곤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 이웃에 누가 있는지 비로소 깨닫게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데모데이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실 때 한번 하늘을 올려다보세요. 우리 일상이 바빠서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도시가 점점 밝아서이기도 하지만 우리는 종종 이 사실을 까먹곤 합니다. 우리가 우주 속에 속해 있다는 사실을요. 여러분, 이제 우주는 더 이상 우리 지구 밖의 미지의 영역이 아닙니다. 우리가 개척하고 우리가 살아가야 할 미래 우리의 터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끝으로 페리지라는 이름에 대해서 궁금해하실 수가 있겠는데요. 페리지라는 뜻은 별건 없고요. 탐사선이 더 높은 궤도로 올라가기 위해서 지구에 가장 가까운 지점에서 첫 번째 엔진 분사를 하게 됩니다. 그걸 이제 페리지 번이라고 하는데 말하자면은 이제 더 깊은 우주로의 탐사를 위한 시작점 같은 곳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 페리지는 여러분의 우주 시대를 열 시작점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